네, 메르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메르스는 현재 삼성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2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3차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나온 환자 수는 오늘 보니까 이제 3명, 그러니까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굳이 어제와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확진 환자 수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급격한 증가세가 꺾인 것은 좀 다행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아직 밀접 접촉자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관리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이 관리망에 허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신이 위험 시기에 특정 의료기관에 메르스 환자와 공동된 장소를 점유하셨던 분들은 연락을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메르스 핫라인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지시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들 분께서 격리 대상자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환자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격리 대상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미리 강력하게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의 경우에 이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잠복기가 12일에 끝나기 때문에 흔히들 12일이 고비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네, 잠복기를 고려하면 14일, 잠복기 14일이라는 것인데요. 예.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말을 고비해서 삼성 서울병원의 밀접 접촉자들은 일단 한풀은 꺾일 것 같긴 한데요. 예. 저희들이 관리망에서 벗어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이 우리가 1차 진원지라고 하고 여기 있던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번지게 되면서 이게 또 2차 진원지잖아요.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3차 진원지가 혹시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예. 특수한 상황을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현재 또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서 의료기관이 잘 대응하면은 네. 3차 진원지 발생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최초 환자를 진단하면서 단 한 명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의료기관이 미리 알고만 대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어서 우려가 컸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92번 환자가 발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92번 환자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한 것이 그 6번 환자와 접촉한 시간이 뭐 10분 남짓이었다고 하고 또 증상이 발현된 시기도 상당히 늦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르스 환자에 있어서는 밀접 접촉자 전파력이 낮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경험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전파력이 좀 강했다. 생각보다는 강했다. 지금까지 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인 것이죠. 예. 그리고 접촉 시간이 짧았어도 감염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접촉의 매개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라든지 문고리 이런 다양한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새롭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슈퍼 전파자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이 슈퍼 전파자들이 모두 폐렴 증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일리 있는 주장인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방역 방법이 밀접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인의 뒤를 쫓는 방식이죠. 예. 근데 관리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자꾸 허점이 생길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범인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미리 범인이 도주할 공간을 미리 포위해가지고 네네.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하면 그중에 우리가 놓쳤던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퇴치하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가 공개되면서 외래 내원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특정 기관에 특정 위험 곳을 방문했다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걸러질 수가 있는데요. 네. 5월 17일 이후에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 문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 위험기관의 특정 기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신 의료진 분이나 환자분들이 다시 한번 문진 사항을 점검하셔가지고 예.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 의심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신종플루 때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매뉴얼을 만들었었고요. 예. 그거랑 그 당시나 지금 좀 다른 점은 예. 그 당시는 국민, 정부, 예. 의료계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신종플루를 이겨내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고요. 예. 네. 특히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미플루한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예방 백신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진료랑 치료가 가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위기 대응 단계가 그때는 그 뭐였습니까?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식으로 예. 지금 상당히 감염자가 증가된 다음에 격상이 됐었죠. 격상이 됐습니다. 격상이 예. 됐으면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그때 갔나요? 경계 단계까지 갔던 걸로. 경계 알고 단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가 주의 단계인데요, 선생님. 예, 예. 이걸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이게 올리는 것보다는요.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들의 자문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자문 그룹들한테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문 그룹들이 이제 그 결정권자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설득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전문가 그룹들한테 뭐 예를 들면 특별검사처럼 예. 특별한 그 보직을 주셔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해결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예. 실제로 아덴만의 석선장님 사건 때도 예.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아덴만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 당시 에어 앰뷸런스를 사용해야 된다 판단하셨고 요 석선장을 후송해갖고 치료를 완치시켰는데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엄청난 4억이라는 엄청난 그 에어 앰뷸런스 비용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냐면은 예. 그 당시 공무원분들이 못 하셨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예. 이것을 사용하면 치료하실 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국종 교수님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국종 교수님께서 자기가 보증을 쓰시고 예. 그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셔서 석선생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예.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은 확신이 있으면은 네.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입장이면은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과연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예. 그런 단계가 좀 거쳐지니까 약간 좀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에게 보다 강화된 권한과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셨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파력은 더 강했고 치사율은 낮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신종플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사율도 낮았고요. 예. 그다음에 타미플루 같은 강력한 항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은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 가능했고요. 예. 그 메르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그 지금 현재는 격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그 질병을 치료하신 분들이 의료기관이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혼자 하면은 신종플루 환자는 치료하고 보내시면 되지만 메르스 예.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기관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심지어는 지인분 같은 경우 아주 잘 치료하셔가지고 입구에서 이 환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상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언론에 공개되기를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으로 공포되는 바람에 예. 환자분이 그 의료기관 사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종플루 때는 그 병동 건물 밖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치료를 했던 건가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에 워낙 예. 많은 환자가 밀집되어 있고 예, 예.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응급실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네네. 따로 별도의 컨테이너를 통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예비 진료소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우리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 시스템이나 이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의 그 권한과 책임이 좀 제한적이라는 게 좀 단점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제일 좋은 건 서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국민한테도 신뢰를 얻어야 되지만 예. 그 일선에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예. 신고를 지연시키면은 의료기관에
벌금을 매기겠다. 예. 환자도 벌금을 매기겠다. 예. 지금 처벌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도 진료를 거부하면 또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예. 이 또 규제를 받으면 또 반발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같이 협조해서 이 메르스를 함께 극복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게 더 신뢰를 얻고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응급실에서 이번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퍼져 나갔는데 응급실이 워낙에 밀집도라고 하나요? 그게 좀 여러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더 확산될 그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런 병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그 근본적인 질문이신데요. 예. 한국이 의료비가 굉장히 싸다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네. 싸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종합병원들, 특히 네, 대형병원을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다 의료기관들이 이제 정해서 가지 못하게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 좋은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대형병원 응급실에 많은 대기 환자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14분 환자가 거기서 3일씩이나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 이게 아마 밀집된 상황에서 감염성 환자가 노출되면은 예. 그 어떤 사태로 이어지는지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대형 병원들 선호도는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예. 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지 우리 네. 시스템 자체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은 대형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요분은 가까운 준종합병원들, 좀 그 지역 병원들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예. 환자분들은 기왕이면 뭐 좋은 병원 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의료진의 그 추천을 별로 안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선 의료기관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대형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게 또 환자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취약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국가지정격리병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자택격리 중이던 사람이 뭐 급한 상황에서 뭐 인근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게 예. 궁금합니다. 저희한테도 통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국가집정격리병원이 어디다? 예, 그래서 참 저희가 난처한데요. 예. 저희한테 문의를 해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메르스 사태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 예. 지정병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일반 환자분들이 그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메르스 한라인을 통해서만 아마 예. 일부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담 창구를 어느 정도 일원화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메르스 한라인을 이용하라는 어떤 그 정부의 그 대처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글쎄 그런 정보는 이제 약간의 양날의 칼인데요. 예. 정보 공개를 하면 지금도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뭐 개인 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외래 환자분들이 상당수 많이 감소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노출되면 아마 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네. 사실 이 병명 자체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아닙니까? 예, 예. 네. 근데 중동에 다 가십니다. 여행 가시는데 메르스 전염병, 그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이라 해서 네. 안 가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 환자를 진료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네. 가장 큰 해결책이라 생각되고요. 예. 의료기관도 정상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설사 이게 지역사회로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손 씻기. 예. 손 씻기만 잘 하시면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당연히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사태가 언제쯤 끝이 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식 선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저희가 이 상황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특정 병원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이라고 지금 알려져 예.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막아야죠. 3차 진원지가 나오지 않고 예, 여기서 끝내야죠. 예. 예, 끝내야지 여기서 뭐 더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뭐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 국민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면은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